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고향에 가셨던 분들은 또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강의에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일찍 끝나야 돼서, 아, 저도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노현 성취해충 모형으로 본 광노현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진보 교육감 후보와 후보죠. 보수적인 예비 후보들이 쭉 나왔는데, 그 진보에서는 광노현 후보가 가장 높은데, 보수의 조전혁 후보를 약 10%포인트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광노현 후보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뭐 제가 정치인들 역량 진단해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근식 선생이 했던 과거를 쭉 보면 그냥 평생 교수를 했어요. 중간에 봉사활동 이것저것 했지만 그것은 그냥 자문하는 형식이고,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하신 분들은 실무를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경영학 교수들이 나와서 실제로 기업 경영을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왜? 실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전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실무를 하려고 그러면 실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컨설팅 펌들이 미국에서 MBA 받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컨설팅 할 때 다 효과를 못 봐요. 우리나라 형편을 모르기 때문이죠. 멋들어진 PPT에다가 멋들어진 영어 반쯤 섞어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독특한 우리 사회만의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다 써면 안 됩니다. 내가 독일 사례를 많이 들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은 독일 게 아니에요. 독일 사례를 들 뿐이지 독일 게 아닙니다. 한국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하잖아 지금.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컨설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을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이 컨셉을 내가 팔았는데 이게 왜 잘 안 먹히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우리 사회에 고질병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개혁되기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그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가 자기들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시스템을 여기다 다 깔아놓고 갑자기 패전하면서 그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수한 거예요. 어떻게? 수탈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구조와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예 뭐 문자 옛날에는 한자를 주로 써다가 지금은 한글로 바뀐 거예요. 그 법률 체계가. 우리 헌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바이마르 헌법 쓰던 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 1919년 썼던 그 헌법 체계를 일본이 갖다 쓴 거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 1조, 그 헌법 1조입니다. 그게. 똑같아. 베낀 거예요. 베낀 거. 그래서
이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헌법 체계, 헌법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법률 체계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걸 못 고친다고 우리 법률가들이. 정치인들이 바꿔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내가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근식 선생이 광노현 후보를 이제 따라가는데 그 광노현 후보가 약 한 14%고 정근식 선생이 지금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현석 교수가 있는데 방현석 교수는 61년생이에요. 여러 사람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정근식과 방현석만 이제 내가 눈에 띄어서 한 겁니다. 1961년 울산 출생인데 그러니까 63세죠.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88년 내딛는 첫 발은 이라는 소설로 소설가로 등단합니다. 이게 소설가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2008년 현재까지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쓴 범도라는 이 소설이죠. 그러니까 일대기,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죠. 범도라는 두 권의 책을 문학동로에서 작년에 출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지율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왔을까? 여기 나오면 자기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 사람이 소설가가 여길 왜 나왔어? 여기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고 소설가가 나오는데 아니 생뚱맞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건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이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새 홍범도 장군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들어가 보면 이사장이 광복회장인 1차 초대 이사장이 광복회장인 이종찬 선생이 이사장을 했어요. 근데 2대 이사장이 누구였느냐? 우원식이었어요.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은. 그 국회의장 되면서 제3대 이사장으로 넘겨주는데 3대 최근이죠. 엊그제 지난 8월에 3대 이사장으로 박홍근이 맡았어요. 아시겠죠? 우원근, 박홍근으로 했죠. 그러니까 방현석이 왜 방현석이라는 사람이 생뚱맞게 이게 나타났을까 생각하면 보면 이 사람이 홍범도 일대기를 쓰면서 역사 공부를 좀 한 모양이에요. 소설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의 친일사관, 역사 문제, 우리 독립운동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아이들 역사 문제 이런 걸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내 짐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원식은 아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홍근도 잘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패거리니까.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진성준이 나타나가지고 광노현 이제 좀 다시 생각해라. 광노현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순전히 내 짐작이에요. 아니 느닷없이 한 번도 그런 교육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교육계를 어느 정도 알거든. 내가 교사 출신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100년간 말하자면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방현석이라는 소설가가 뜻없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웃기는 거야. 그냥. 소설 쓰던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 얽히고 설킨 실타래보다도 더 복잡한 게 서울 교육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쾌도 낱말로 그냥 막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거기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정근식 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시던 이분도 나왔는데 뭐 교육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수하던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내가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현장에서 굴러먹은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굴러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교수 노릇했다고 해서 더군다나 사회학 교수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 후보도 단일화할 거고 단일화해가지고 이제 붙는 건데 그 박노현으로 단일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는 왜 광노현이어야 하는가 하는 강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네, 조전혁도 봅시다. 보수 쪽의 조전혁. 조전혁은 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4세죠, 지금.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대학에 다니면서 교수를 했어요.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하고 정치판에 이제 나와서 기웃거리다가 국힘당,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뭐 해서 떨어지고 뭐 해서 떨어지고. 근데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다 또 떨어지고. 낙선을 여러 번 했죠. 낙선 경력자예요. 근데 이번에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 국힘당 진영에서는 제일 이 현재 지지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노현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떨어지죠. 이 조전혁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명박의 이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명박이 없으니까 오세훈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어떻게 이제 써먹으려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오늘 이제 그 광노현을 주로 얘기하겠지만 교육감은 그냥 정치인이에요. 교육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뭐냐?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론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 특히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육감이라는 정치적 지위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육은 반드시 진보적이어야 돼요. 교육이 보수적이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이 세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어야 되죠. 교사가, 그 다음에 교육장, 교장, 교육장, 교육감. 이 교육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진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일수록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전혁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뻔한 거죠. 이명박계로 불리다가 지금은 오세훈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